안녕하세요. 존 버나드며. 자, 한국은행이 25일 날 금리 인하를 또 단행을 했습니다. 자, 25일 날 0.25%또 인하를 했습니다. 이거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더라고요. 이러면 안 될 텐데 결국 했구나. 결국 금리 인하를 하면 안 됐었는데 참 이렇게 결국 해 버렸다. 참. 자, 안녕하세요. 존 버나드며. 자, 한국은행이 결국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저는 금리 인상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이런 구조 조정을 하고 건전화하면서 갔으면 했는데 역시나 우리나라는 그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방법을 할 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지도부들이나 아니면 정치인분들 이런 분들이 역시나 우리나라는 이 긴축을 통해서 부채를 이제 줄이고 이렇게 갈 수 있는 이런 뭐라고 해야죠? 악성 부채들을 다 없애고 구조 조정을 하는 이런 방법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전혀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제는 미래를 완전 뭐 예전부터 접었지만 여러분들에게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나라 조심해야 된다. 원화 빨리 바꿔라. 탈원화해서 달러든 아니면 뭐 그 뭐지 금 아니면 해외 주식들 모아 가셔라." 매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 하면 안 할수록 지금 이렇게 계속 금리 인하를 하고 돈을 계속 찍어낼 거란 말이죠. 지금 한국은행에서는 돈을 찍어낼 겁니다. 돈을 어떻게든 계속 돈을 찍어냅니다. 이걸 이렇게 찍어내면은 결국 돈의 가치, 원화의 가치는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빨리 이거를 깨달으시고 여러분들 기회 되실 때 기회 있을 때 있잖아요. "빨리빨리 바꾸셔라. 원화를 빨리 바꾸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했냐 이거를 좀 생각을 해 봤는데요. 일단은 뭐 쭉 내용을 보니까요. 물가 상승률이 물가가요. 우리는 그렇게 느끼지 않는데요. 물가가 완화됐다고 합니다. "물가가 완화됐다." 예, 물가가 완화돼서 금리를 내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환율 변동성 있잖아요. 환율이 또 내려왔다고 합니다. 환율이 또 내려왔대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갖고 보면서 역시나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있겠다. 원달러 환율이 요즘 많이 내려오긴 했습니다. 1,430원 이게 많이 내려온 건지는 솔직히 조금 의문이 가는데요. 많이 내려왔다고 하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 이거를 생각을 해 보시면요. 역시나 가계부채를 완화하기 위해서다. 이 가계부채를 완화하기 위해서고요. 결국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결국에는 '내수 부양을 하겠다. 환율이나 아니면 물가나 이거를 좀 포기하더라도 내수 부양을 하려고 이렇게 지금 금리 인하를 한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 실력이 그 정도다. 이제 내년에 1.8%, 뭐 1.5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성장률을.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 뭐 이거는 뭐 이창용 총재가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저는 뭐 한국의 이런 이제 성장률이나 이런 거를 별로 좋게 안 봅니다. 이제는 끝났어요. 우리나라는 제가 봤을 때는 이미 경기 침체가 왔고요. 앞으로는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대비를 하고 나아가느냐 그거에 지금 따라서 우리의 앞으로가 또 이제 얼마나 버틸 것인가 얼마나 이 참담하지 않을까 이 대공황이 올 것 같은데 이런 게 어떻게 우리가 버틸까 이거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 근데 저는 예전부터 금리 인상을 해서 우리나라가 '자산 건전화를 했어야 된다. 이 자산 버블을 꺼트리고 천천히 갔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게 그렇게 안 됐죠. 이 자산 버블에 취해 있어서 계속 돈을 풀고 뭐 우리나라 정부도 그렇고 우리나라 이런 정책 관계자분들도 방향을 몰라요. 한 가지 방향밖에 모릅니다. 자산 펌핑밖에 몰라요. 돈을 풀어서 계속 돈을 풀어서 국가 채무는 줄이고 그래서 돈을 풀면서 세수는 높이 받을 수 있잖아요. 돈이 풀리니까요. 그러면서 뭐 '내수 경제가 살리면서 계속 돌아가겠지.' 이렇게 계속 생각을 했지만 이제는 저출산이고요. 그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점점 이제 오래 살고 늙고 있어요. 고령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여파가 겹치면서 이 자산 펌핑 돈을 계속 푼다고 해서 그게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는 이런 공식은 이제 점점 깨지고 있다. 이거를 다들 아셔야 될 텐데 모르겠어요. 한국은행 정책 담당자분들은 저보다 훨씬 똑똑하신 분들인데 왜 이걸 안 하는지 아마도 알고 있지만 하지 않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참 이거 보면서 안타까워요. 이렇게 돈을 풀면 안 될 텐데. 왜냐하면요. 물론 화폐라는 게 여러분들 한번 이해를 해 봅시다. 화폐라는 게
경제가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화폐를 더 풀어서 이걸 더 원활하게 만들어 주는 게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경제가 커져야 됩니다. 경제 성장률이 커져야 돼요. 네,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경제 성장률이 한국은 점점 줄어들고 있죠.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데 화폐를 늘린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인플레이션은 폭증하겠죠. 이거를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는데 참 걱정입니다. 우리나라 앞으로 뭐 AI나 뭐 차세대 이런 뭐 2차 전지나 이런 데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게 없잖아요. 제가 매번 분석 드렸죠. 미국 주식이든 중국이나 이런 거 비교해 드리면서 우리나라 이 반도체나 AI나 뭐 2차 전지나 전기차나 이 미래가 진짜 암담하다. 그래서 "성장을 많이 못할 것 같다. 참 걱정이 많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 한국은행에서는 돈을 쓴다고 합니다. 참 이거 보면서 '더 답이 없다.' 그래서 중국 이런 관련해서도 가져왔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그렇게 돈을 풀면은요, 당연히 여러분들 환율은 오르겠고 원화 가치는 더더욱 하락할 겁니다. 지금 보세요. 지금 위안화 대비 원화랑 그다음에 달러 대비 원화인데요. 1년 이 지금 변동폭을 보니까요. 1년 수익률이 지금 7.11%, 위안화를 갖고 있으면 달러 대비해서 7.11% 비싸졌고요. 달러는요. 원화 대비해서 달러를 갖고 있다고 하면요. 7.89% 오히려 여러분들 올라갔습니다. 이 자산 가치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원화로 여러분들 백날 적금을 들어봤자 백날 뭐 4% 5% 많이 준다. 뭐 6% 많이 준다. 6% 준다고 하면 엄청 많이 준다고 생각하죠? 이 6% 적금을 들어봤자 이 달러와 위안화에 비하면은 그냥 원화가 녹고 있어요. 이 6% 받아봤자 뭐예요. 물가 상승하고 원화는 녹고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절대 그렇게 투자하시면은요 부자 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은 계속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도 계속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정책으로 한국은행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동산을 어떻게든 살려보겠다는 이런 일념 하에 계속 이 정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또 이번에 단행을 했죠. 그래서 원화 가치는 뭐 5년 이거 지금 평균을 가져왔는데 5년 수익률을 가져왔는데 봐봐요. 위안화는 15.52% 올랐고요. 달러는요 19.57%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5 년을 보면은요 가만히 있어도 우리나라의 그 달러 대비 자산을 보면은요 미국 대비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거의 20% 가까이 가난해졌다. 가난해지고 있었다. 이미 가난해졌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물가는 계속 우리 살인적인 물가가 오른다 지금 생각이 들잖아요. 물가는 당연히 오를 것이고 그다음에 내수 경제는 더 안 좋아지겠죠. 그래서 이러면 이럴수록 우리가 자체적인 구조 개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개혁을 우리나라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걸 해볼 능력도 안 되고 해볼 용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계속 그냥 이대로 아마 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금리 인하를 해서 환율이 오르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는데요. 일단 단기적으로는요. 외환 보유고를 풀어서 아마 막지 않을까. 외환 보유고를 풀어서 막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요. 환율 급등에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4년 7 개월 만에 최저치라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외환 보유액을 풀어서 아마 국민연금, 외환 보유액 이런 걸 풀어서 임시 방편적으로 환율은 막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계속 막을 수가 있냐. 결국에는 원론적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지고 그다음에 달러가 많이 들어와서 환율이 낮아져야 되는데 이렇게 인위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달러를 풀면서 환율을 낮추는 거면은요. 결국에 나중에 되면 더 큰 후폭풍으로 돌아온다. 더 큰 부작용으로 돌아온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참 걱정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요. 금이 계속 오릅니다. 그래서 제가 "금 괜찮다. 우리나라는 금 투자가 왜 괜찮냐면요. 일단 환율의 이런 상승도 우리가 이렇게 이익을 얻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금 자체적으로도 지금 미국 달러조차도 계속 발행을 하니까 가치가 낮아진다고 하잖아요. 미국 달러조차도 계속 발행을 하니까 가치가 낮아지는데 금은 그 양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으니까 달러 대비해서 가치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이득을 얻을 수 있거든요. 달러도 지금 발행을 많이 해서 가치가 줄어든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원화는 기축통화도 아닌데 발행을 계속 많이 한다고 하면은요. 과연 그 가치는 얼마나 더 하락을 할까 이거를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후폭풍이 너무 걱정이 많이 됩니다. 물가는 당연히 여러분들 환율이 폭등하면서 같이 폭등을 할 것이고요. 돈이 많이 풀리면서 결국에 물가는 계속 천정부지로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우리 이 서민들의 이 뭐지 주머니 사장은 당연히 줄어들겠죠.
그러면은 자영업자 폐업은 더 증가가 될 것이고 공실은 더 늘어날 것이고 상가는 이제는 계속 빈 상가가 속출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정부가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는데 앞으로 이제는 더 이제 양극화가 아마도 더욱더 심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말씀드렸잖아요. "도전하지 마라. 여러분들 최대한 안정적으로 가야 되고 절약하시고 그 돈을 미국 지수 추종 아니면 달러, 금 그다음에 뭐 중국 주식이 될 수도 있고 해외 주식으로 많이 모아 가셔라." 이거 매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그냥 생존을 위한 기본입니다. 그리고 절약을 하셔야 됩니다. 절대 여러분들 원화 받으시면요. 그거 많이 쓰지 마시고요. 최소한으로만 쓰고 그 돈을 빨리빨리 외화로 바꾸셔라. 그래야 여러분들의 이런 생존권이 아마 보장이 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나라는 결국은 부동산을 살리려고 지금 눈을 시뻘겋게 뜨고 있어요. 지금 보세요. 토어제 또 풀린 토지 거래 허가 구역 해제를 또 했다고 하죠. 그래서 서울 부동산 꿈틀 뭐 이런 또 이런 기사도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LH가 지방 악성 미분양 3천 호를 매입을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서 아직도 부동산 아파트 부동산에 미쳐 있구나. 어쩔 수 없습니다. 이 기득권들의 자산이 부동산이 많다 보니까요. 어떻게든 나라 경제가 망하든 나라 경제가 어떻게 되든 '부동산만 살려보겠다.' 이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출산이 계속되고 학교가 사라지고 있죠. 그래서 올해 초중고 49 49 곳이죠. 49 곳이 폐교되면서 역대 최대다. 그러면은 이렇게 저출산의 공포가 계속 커지면서 아마 이 경제도 이쪽 저출산이 직접적으로 타격받는 경제들이 먼저 이렇게 수축하면서 무너질 겁니다. 이제는 점점 대공황이 오고 있다. 경기 침체가 점점 오고 있다는 걸 계속 느끼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대비책을 한국은행은 전혀 갖고 있지 않다. 저는 그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3년 전인가 4년 전에 중국의 헝다그룹이 파산하고 그러니까 부동산 최대 그룹이었거든요. 헝다그룹이 파산하면서 뭐 "베이징에 사람이 없다. 아파트가 다 공실이다. 유령 아파트가 엄청 많다. 중국 망한다." 막 이런 유튜브에 도배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엄청 좋아했잖아요. 중국 망한다고. 아직도 뭐 중국 망한다고 지금 도배를 하면서 좋아하는 한국 언론들이 있어요. 유튜브들도 있고요. 100만 유튜브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참 그런 거 보면서 한심하다. 야 저 같은 유튜버가 100만이 넘어야 되는데 구독자가 여러분들 구독 한 번씩 해 주십시오. 제가 진짜 한국에 득이 되는 이런 쓴소리를 많이 해 주는데요. 한국 언론들은 중국 망한다고 여러분들 좋아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이 아니니까 문제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 일부러 이 부동산 버블 역시나 얘네들도 중국도 자체적으로 느꼈던 거죠. 그 부동산을 계속 올리면은요. 여기에 죽은 돈이 계속 투입이 된다. 근데 여러분들 아파트를 수출할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도 아파트를 수출할 게 아니니까 굳이 여기에다 큰 돈을 투자를 해야 돼? 그러니까 그걸 막아 버린 겁니다. 그냥 부동산 그냥 다 망하게 놔둬. 그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부동산이 너무 많이 오르니까 저출산도 뭐 이런 문제가 되니까 결국은 부동산을 일부러 망가뜨리는 겁니다. 망가뜨리면서 서서히 연착륙하게 만들고 그 돈들 거기에 들어가는 자금들을 AI에 투자를 한 거죠. AI나 신사업에 투자를 하니까 이런 딥시크가 나와 버리잖아요. 딥시크가 나오면서 화려하게 지금 중국의 기술주들이 부활하고 있죠. 지금 보시면은요. 딥시크가 나오기 전부터 지금 이렇게 계속 1년 수익률을 한번 보세요. 샤오미가 306% 올랐고요. 그다음에 알리바바가 76%, 네, 텐센트가 68%, 비아디가 106%, 예, 메이투안이 95% 이렇게 올랐습니다. 지금 중국의 기술주들은 화려하게 부활하면서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어요. 1년 전부터 이거 지금 나스닥을 뛰어넘고 있어요, 이 상승세가. 이거를 보시면은 뭔가 우리나라 느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지금 왜 삼성전자가 안 가고 왜 우리나라 기업들이 맥을 못 추는지 다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진짜 안타까워서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중국 보면은요. 17일 날 월요일 날 이 심포지엄을 했잖아요. 중국 내에 이 지금 CEO들을 불러서 시진핑이 직접 만나서 이런 리더들을 만나서 심포지엄을 했는데 여기에 초대된 사람들 한번 보세요. 자 보세요. 지금 보면 자세하게는 안 하겠지만 유니트리의 왕싱싱 이분이 30 대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젊은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하웨이, 그다음에 비아디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기업들 샤오미, 딥시크, 양원평을 또 불렀네요. 딥시크의 양원평도 불렀고요. CATL 다 여러분들 여기 앞자리에 앉은 사람들 보면은요.
다 최신 기술 AI, 반도체, 뭐 전자, 그다음에 로봇 이런 기업들의 총수들을 다 불러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진핑 자체도 공대 출신이에요. 칭화대 화학전공이라고 들었거든요. 이 지도부 자체도 다 이제는 공대 출신이니까 다 공대 출신이 공대를 밀어주고 결국 이 산업이 여기 공대에서 나온다. 이 산업들은 새로운 기술들은 공대에서 나오고 이 AI를 수출해야 이 국가의 이 운명이 달려 있는 거다. 이 부동산에 우리나라처럼 목숨을 거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지금 중국은 지금 보면은요. 이 신기술에 목숨을 걸고 계속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알리바바의 마인도 나왔죠. 잭마라고 해서 마인도 나와서 이런 거 봤을 때 여기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부동산 건설 대표, 부동산 관련, 건설업 관련 이런 지도자들, CEO들은 전혀 안 불렀다는 얘기예요. 이 말이 뭐겠습니까? 부동산은 살려주지 않겠다. 부동산에는 전혀 관심을 주지 않겠다. 중국 정부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겠죠. 이걸 보고 우리가 '중국 망한다, 중국 망한다.' 이런 타령을 할 때가 아니라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좀 타산지석으로 배워야 되는데 타산지석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 벤치마킹에서 배워야 되는데 매번 중국은 우리보다 못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참 저는 웃기고요. 그다음에 데니스 홍 님이 이걸 지금 상하이의 휴머노이드 로봇 센터 훈련 센터를 직접 가 보면서 놀랐다는 거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외부 세계에 잘 알려지지 않았고 작년 12 월에 문을 열었다. 이 로봇 훈련 센터가 뭐냐면요. 축구장 몇백 개의 규모의 이 센터를 만들어서 로봇들을 실제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들 AI나 로봇이 움직일 때 이 중력을 받고 마찰력을 받고 이런 거는 직접 피지컬로 느껴서 훈련을 통해서 이 움직임을 해야 되거든요. 백날 뭐 엔비디아로 뭐 이런 가상 공간에서 돌린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우리도 뭐 골프를 치거나 아니면은 뭐 테니스를 치거나 아니면 축구를 하거나 이런 거 할 때 맨날 이미지 트레이닝만 하면은 그게 됩니까? 직접 쳐 보고 직접 뛰어 보고 이래야 여러분들 그런 훈련을 해야 결국에 잘하게 되는 거잖아요. 직접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직접 해 봐야 여러분들 그 기술이 느는 것처럼 로봇 산업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직접 이렇게 훈련장을 만들어서 키우고 있고요. 그다음에 엔진 AI라는 기업은 뭐 공중 제비를 도는 이런 로봇도 지금 만들고 투자금을 모집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공중 제비를 돕니다. 로봇들이 공중 제비를 돌거든요. 아 이거 보면서 '대단하다.' 저는 이거 보면서 '아 우리나라는 어떻게 이걸 따라갈 것인가.' 여기는 투자도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사람의 움직임을 다 이런 파악을 하고 이런 걸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거 봤을 때 '우리나라는 언제쯤에 이거를 개발해서 따라갈 것인가.'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런 덤블링이나 이런 자세 그리고 사람처럼 지금 걷잖아요. 이런 걷는 움직임도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내는 겁니다. 사람처럼 걸어야 뭔가 사람의 휴머노이드 이런 거를 일을 대체할 수 있다 생각해서 이런 지금 피지컬 AI를 계속 키우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 '참 무섭구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엔진 AI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커에서 이 유니티리 아까 왕싱싱의 유니티리랑 합작을 해서 이렇게 광고 영상을 찍었습니다. 지커 007 GT를 지금 로봇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 모습이죠. 유니트리의 로봇 개랑 그다음에 휴머노이드 로봇 이런 것들이 옆에서 이렇게 다니는 모습입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최첨단으로 중국은 달리고 있다는 얘기죠. 부동산을 죽여 놓고 그 돈을 이런 최첨단 이런 산업에 다 열중을 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망한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참 어이가 없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뭐냐면요. 10년 후 중국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AI로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세요. 로봇개가 돌아다니고 드론들이 이렇게 날아다니는 게 보이시죠? 10년 후에는 이제 전기차랑 드론들이랑 날아다니는 로봇 그다음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 지금 중국 이런 거리를 다닐 것이다 이렇게 상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가장 먼저 실현할 수 있는 데가 저는 중국이라고 봅니다. 이 신사업과 새로운 기술 이런 게 지금 계속 나오는 동네가 어디냐? 한국도 아니고요. 미국도 아니고요. 중국에서 이게 계속 나온다. 이런 거 봤을 때 참 우리가 안타깝습니다. 이 부동산을 아직도 이렇게 옥매여야 되는지 지금 보면은 중국은 이렇게 지능형 로봇과 로봇 강아지 그다음에 전기차 이런 부분에서도 계속 앞서 나가고 있는데 참 걱정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럴 생각이 없잖아요. 지금 원화를 계속 풀면서 금리 인하를 하면서 결국에는 부동산을 지켜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요. 지금 보세요.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가 달러 대비해서 이게 수익률이 베네수엘라 볼리바르와는
얼마나 수익률이 올라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 페소도 엄청나게 올라갔죠. 이렇게 우리 환율도 필수가 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베네수엘라랑 아르헨티나는요. 자원 부국입니다. 자원이 많고 식량이 많은 나라인데도 이렇게 망했는데 우리나라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계속 원화를 풀고 자산 펌핑 정책 그걸로 부동산만 유지하자. 이 정책으로 간다고 하면요. 과연 우리나라는 어떻게 변할까? 참 이게 정말 섬뜩합니다. 섬뜩하고 너무 겁이 납니다. 참 이런 거를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 해 드렸는지 모르겠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는 양극화가 더 심해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원화 기반의 부동산 연끌족 vs 탈원화의 해외 투자 그다음에 금 투자족. 과연 이 두 부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차이는 엄청나질 겁니다. 제가 아까 보여 드렸죠. 이 지금 환율이 이렇게 엄청나게 오르듯이 여러분들이 탈원화하고요. 뭐 달러나 금이나 아니면 해외 주식을 갖고 있다고 하면요. 그 수익률은 여러분들 한 10 년만 저랑 같이 한번 해 봅시다. 10 년만 이렇게 해 보시면은요. 엄청나게 여러분들의 계급은 아마 올라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 원화가 쓰레기 될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고요.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뭐 이런 영상을 왜 만들었냐. 아니 금리 인하가 진짜 너무 안타깝다. 아니 왜 그렇게 할까? 결국 알고도 저는 저런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미래는 중국보다 훨씬 암울하다. 중국의 미래는 저는 밝다고 봅니다. 자 여기까지 돈 버나드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